이 엔터주들은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섹터 이동을 잠깐 좀 고려해 보시는 게 SDI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이 하락 안정화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조금 보유하고 좀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삼성전자보다는 올해는 사실은 종목 플레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낫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디가 나나나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죠. 4개월 지난 10개월간 2021년 7월서부터 1월까지 4개월은 마이너스고 나머지 6개월은 플러스입니다. 현재 제 계좌는 마이너스 29.21, 그러니까 거의 30% 손실을 보신 거네요. 그쵸, 근데 아마 이게 다 평범한 상황일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네. JYP가 됐든 YG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네. 지금 요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네, 맞아요.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 많이 올라오고 갔어요. 있죠. 네, 많이 갔어요.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적당하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최근에 올라온 것만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동안 룸을 좀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시면 JYP 엔터가 51,600원이죠. 다른 분들도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56,300원에 매수했으니까 맞죠? 51,600원에 매수하신 건가? 일단 지금 수익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51,600원 수익 구간이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JYP 엔터도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56,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살짝 줄이는 5만 원 선 정도까지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YG 엔터 함께 볼게요. YG 엔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대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태죠. 추세는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평선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목들과 좀 뭐랄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냥 엔터 쪽들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YG 엔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형태죠. 그다음에 JYP 엔터는 기관이랑 외국인 같이 받아주고 있는 상태죠. 수급만 놓고 보면 사실 둘 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좀 만약에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눈길이 이쪽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터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정 부분 뭐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한 이후에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섹터 이동을 잠깐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좋은 거 맞고 만약에 지금 다시 또 만약에 금리 인상 가파라진데 그러면서 중국이라든지 안 좋아지고 러시아 문제 다시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괜찮겠죠. 또 올해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문제가 돌아가는 그 사태 해결 기미를 좀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들이 좀 탄력이 저하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라면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 하시고 현금으로 다른 섹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새 보면은 건자재 섹터주들, 인테리어 가구 섹터주들 뭐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좀 조정이 나오면 항공 섹터주들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거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 조금 일정 부분 좀 이동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제 사태를 좀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자 두 번째 분 그 신오션 아이디가 좀 독특하시네요. 신오션. 현금 비중은 50%. 현금 비중 잘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삼성 SDI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33%네. 가장 많죠. 2차 전지 비중이 국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섹터. 그래서 작년에 아주 기대감이 컸던 주도주 예상 주도주였었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그죠?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만 원 정도니까 한 17만 원 빠진 거네요. 그렇죠. SDI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한 30% 이상이죠. 36.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요번에 좀 불명예를 조금 씻었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셀트리온은 18만 원이니까 20만 원, 20만 5천 원이면은 뭐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사신 거네요. 워낙 반토막난 주가라. 네, 맞아요.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고 있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수급만 놓고 보시면 연기금이 조금씩 받아준 것 같아요. 바닥에서 보험권이라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게 거의 기적적인 그러니까 일인 것 같습니다.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네. 네, 그동안은 계속 안 들어왔었는데. 기타면은 좀 법인이겠죠? 네, 기타 법인. 네, 맞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가 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 그러면은 끝났나? 이게 자사주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저도 그거 잠깐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타는 기타 법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자사주들이 여기서 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뭐 틀린 말을 했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요. 일단 차트만 분석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고 제 고객분 중에서도 지금 한 5, 6년 이상 계속 셀트리온만 보유하고 계신 분 있고 강성주주들이 진짜 많죠.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신용 쓰시면서도 끝까지 안 털리겠다라고 쥐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그분들이 정말 실적이 나중에 또 셀트리온 좋아져서 수익 많이 나서 좀 우승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차트로만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지금 21선이 돌기 시작했고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60일선 위로 일단 올라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봐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 터닝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해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한 요 정도? 지금 한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이 안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인 데가 이쪽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시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아까 이분이 20만 5천 원에 물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개인적으로 일단 판다.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뚫어도 여기서 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과 22만 원 사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박스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약간 물리신 분들도 많고 매물이 많다라는 점.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20만 원부터 22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매도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평선들 돌리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타 시장 환경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재매수하는 대응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가지고 기다리시고 17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다른 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좀 그러니까 주식 수를 좀 늘리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비중을 조금 그냥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항상 공매도도 많고 지수 대형주기 때문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뭐 거래소에 셀트리온이 있듯이 지수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또 외국인들 수급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실적은 엽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고요. 아까 포트 상담 주신 분들도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고 지금 이분이 남겨주신 글에도 이제 삼성 SDI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SDI도 한번 볼까요? 예, SDI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건 아마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주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근데 레포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재주들은 셀 업체들한테 가격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도 자동차 업체한테 가격 전가를 시켜요.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 올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테슬라도 자동차 가격을 올릴 지경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되면은 결국은 셀 업체도 안 좋고 소재 업체들도 안 좋다라는 게 반론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디죠? 2035년부터는
온리 100% 전기차만 한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게 이 업황이 확장 업황인 건 맞긴 한데 일단은 작년에 워낙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돌아오는 것과 주가 오른 것과의 괴리가 있다 보니 그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 중에 지금 조정인 거잖아요. 소재업체들은.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희 금요일 날 말하면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한번 세게 빠지면 아마 단기 바닥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역시 뭐 SDI도 그때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3단 하락 깊게 나오고 4단 하락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리바운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은 아직까지 매도 보이시죠? 기금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랑 투신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 저점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수급을 보여줘야 될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수급적에서는 좀 안타깝죠. 얘네들은 좀 한번 사면 꾸준히 사고 그러잖아요. 한번 팔면 꾸준히 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꾸준히 팔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 꾸준히 팔고 있는 게 멈추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매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매도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의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SDI에 대해서. 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도의 피크는 좀 지나갔다. 그리고 이평선이 지금 최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도가 최대라는 거죠. 이격도가 최대가 되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 종목도 최대로 보면 여기 60일선 부근까지 1차적으로 보겠고 여기 급락이 나왔던 제가 여기 그어드렸던 저항대까지 보시는데 한 62만 원 선.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62만 원 선까지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면은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SDI 같은 경우도 러시아 문제라든지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이 하락 안정화된다라면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지금 조금 보유하고 좀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1차적인 저항 때는 기본적으로 55만 원, 56만 원에 강하게 1차적인 저항대가 있고요. 이거 돌파하게 돼도 60만 원 부근에 진짜 강한 저항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5만 원 부근에서 1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60만 원 부근에서 2차적인 저항대 이 부분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은 한번 꺾이면 그 다음 고점을 이렇게 못 뚫었을 때가 이미 던져질 때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제 고객분들은 거의 다 제가 SDI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다 매도를 권해드렸어요. 일단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났고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SDI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 손님 SDI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신 분 있다고. 근데 그분은 SDI를 워낙 제가 정말 쌀 때 사드린 분이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셨어도 수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방송에서 좋다 그러니까 막 그걸로 바꿔 타신다고 바꿔 타신 거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흐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는 분명히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거 SDI도 가격대 뭐 꽤 빠지면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거의 와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더라도 55만 원, 60만 원의 1차, 2차 저항대를 좀 일단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종목 물리신 분들은 조금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청자 분 익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이디는 말씀 안 드리고요. 보험을 2개 해지해서 돈을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15종목이네요. 투자하신 돈이. 근데 이 가운데서 일단 한번 전체 포트 간단하게 네.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네. 여기에서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뭐 81,000원이니까 거의 매수하신 가격 고점이신 거죠. 7만 원이죠 지금. 지금 그렇죠. 많이 빠졌네. 그러고 네. 보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덜 빠진 덜 거고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외국인이랑 기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게 다 예전에 좀 그어놨던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8만 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중간에 여기 7만 6천 원이 지지선이었었는데 또 돌파 안 됐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올라오면 7만 5, 6천 원 정도 오면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7만 5, 6천 원이 오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지수 리바운딩이 만약에 러시아니 뭔지 다 해결이 돼서 올라오면은 리바운딩의 목표치는 저는 한 2,800 전후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60일선이 꺾였어요. 이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중기 추세가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고요. 20일선도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올해는 사실은 종목 플레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낫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소부장.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올해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하이닉스한테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요번에 이제 7만 원 이제 깨지고 나면서 이제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7만 원 정도 계속 지지하시는지 지지하는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올라왔을 때 뭐 하여튼 7만 5천 원, 6천 원 여기가 변곡점이라서 이 부분 정도 혹시 보유하신 분들 올라오시면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새 계속 작은 업체들 계속 사겠다, M&A 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M&A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M&A 기대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섹터, 뭐 로봇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회사들도 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지목한 섹터가 있는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좀 시세는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정말 미친 듯이 사주기 전에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도체를 할 거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대형주 단에서는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오면 7만 5, 6천 원에서는 끊어준다. 이렇게 조금 근데 생각해 주시면. 이분이 사신 가격이 막 8만 1천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절 개념으로 하자. 비중이 조금 높으신데 만약에 시간 투자를 하겠다. 나는 1년에 4번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이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서 오히려 삼성전자 이만큼 빠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20, 30%, 30, 40%씩 빠졌으니까 조금 섹터를 조금 이동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서 20% 정도니까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원익 IPS, SNS텍 다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많이 빠져있는 이 저가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조금씩 이동을 더 거꾸로 해놓으시는 거. 종목 교체 조금씩.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 밑에 있는 다른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원익 IPS나 SNS텍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거. 교체를 해서 좀 넣어주는 거죠. 이쪽들도 지금 손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꿔주시는 전략. 뭐 진성TC나 서희건설은 최근에 뭐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조금 유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은 차트 말씀드렸던 거 단기 급등 이용한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 하시는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시고 뭐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기아 다 자동차 쪽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당장은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쪽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풀리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